자리 앞에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진 사람, 바로 이해훈입니다. 이해훈. 오늘 청문회의 앞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거짓말 논란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는 위장미혼, 부정청약, 이거를 깨를 써서 변명을 하나 했는데 참 희한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불화가 있어서 아마 곧 이혼할 것 같아서 이 혼인신고 안 했다. 지금 겨우 생각해낸 깨가 그겁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그게 참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도 오늘 하루만 넘기면은 이재명이 임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넘기자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 오전에는 웃음거리가 됐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연세대 입학한 걸 가지고 아이들의 할아버지, 울산의 김태호 의원이라고 하셨죠. 내무부 장관 했던. 그 김태호 의원이 이 훈장을 받았어. 훈장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연세대학교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난리 날 이야기입니다. 일단 연세대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는데 왜 그 손자가 대학을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훈장 같은 것은 이것을 뭐 어떤 이어주거나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켰으면 연세대학교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지금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폭탄이 어디서 튈지 모르는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일단 오전 청문회에서 이해훈이 지금 저번에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강남에 레미안 원펜타스 54평짜리 청약을 신청을 해서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2개월 뒤에 무려 36억 원 현금 딱 내고 챙겼고, 그래서 그것이 막 올라서 뭐 프리미엄 한 70억 원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아이들 3명이 전부 다 동거인, 부양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각 5점씩 해서 74점을 다 맞췄습니다. 무주택 기간하고 뭐 청약가입 기간하고 해서 74점 맞춰서 딱 그 청약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다 보도가 됐다시피 장남은 이미 1년 전에 결혼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사실상 분가를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 그냥 같이 있는 걸로 해서 5점을 더 받았다. 그게 없었으면 이 70억 프리미엄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위장미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위장미혼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부정청약, 이것은 주택법 위반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그때 계속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이해원이 그거 나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청문회에서 오늘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변명입니다. 장남이 혼례식을 올린 이후에 부부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래서 일단 혼인신고 안 한 거야. 그리고 같이 안 살고 우리 집에 산 거야. 당시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 부부싸움을 한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가 갈등을 일으킨 걸로, 결혼하자마자 한 1년 동안 갈등을 일으켰다. 그래서 혼인신고 안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청약은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약이 되고 나서 부정청약이 있는데 조사기간이 있죠. 그 조사기간이 딱 끝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딱 끝났을 때 바로 장남은 분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공교롭게도 1년 동안 막 싸우고 막 같이 살지도 않고 하다가 공교롭게도 그 청약 조사가 딱 끝난 그 시점에 우리 다시 화해를 하자 해서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믿겨지십니까? 오늘 이미자 기재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위원장인데 이 변명을 하니까는 이미자 의원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기자하고 오늘 이혜원이 무슨 이야기 할까 한번 짚어보자고 해서 자기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아들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불화가 있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헤어질 줄 몰라서 1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 전입신고도, 그러니까 전출신고도 안 하고 같이 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화해를 했어. 화해를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우연찮게도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는 5점이 배당이 더 돼서 당첨된 거야. 그것이 70억 벌었어. 이거하고 이거 상관없어. 그걸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딱 맞아떨어지게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 자, 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팩트라면은, 진짜 불화가 있어가지고 했다면은,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뭐 주택법 위반이니 수사받아야 되느니 뭐 70억은 토해내야 되고 막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설명을 했겠죠. 그때부터 사실은 그래, 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했겠죠.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저기 정언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무슨 불화야, 둘이 같이 살고 있던데 뭐 봤어, 뭐 직장 동료들이든지 이제 다 봤는데 무슨 불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딱 버티면은 내일 무슨 보도가 나오든지 말든지, 오늘 하루만 버티면은 이재명이 임명을 해줄지도 모르니까 이런 단수를 쓴 거죠. 자, 그 혼인 결혼을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하고 결혼 2주 전에는 용산구 아파트에 보증금 7억 3천만 원 주고 신혼집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신혼집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기 결혼하고 이제 거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주소지만 이제 부모 집에 계속 해놔야지 나중에 청약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한 개가 털어져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었어. 같이 우리 집에 산 거 맞아. 어떻게, 그런데 공교롭게 왜 그 청약 절차 끝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부정 청약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 차이가 좋아져가지고 합방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짓말이 거짓말 낳는 거,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그때 그 TV조선이 보도를 했죠.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일 때 인턴 직원, 남성 인턴 직원에게 갓 사회생활하는 그 젊은 청년에게 자기 아들은 그 국회에 다른 의원실에 인턴 해가지고 그걸 스펙이라고 해서 뭐 취직하는 데도 내고 했으면서 자기 인턴에게 야 소리 지르면서 내가 정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다 공개됐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턴 직원에게 사과를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거짓말 합니다. 이혜훈이 그 폭언을 한 이후에 그때 바로 사과를 했다. 그 인턴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폭언을 하고 나서 바로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TV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과를 했다. 그리고 박홍근이 다시 진짜 사과했나? 사과를 했는데도 그때 그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 그것을 녹음을 제공을 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는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사과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던 바로 그 인턴, 그때 욕 얻어먹은 폭언을 들은 인턴이 TV조선, 이거 처음에 보도한 TV조선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니야, 그 이혜원 기억이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사과를 한 꼴을 소리를 지르고 나서 사과를 한 꼴은 본 적이 없다. 이거 위정이다. 청문회에서 위정하면 처벌받아야죠. 사과 안 했다 나한테. 본인은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과를 할 뿐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진짜 사과를 했다면 이후에 본인의 태도를 바꿔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잘못해서 사과를 했으면 미안해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엔 태도를 바꿔야지. 사과도 안 했을 뿐더러 그 다음부터 이 공개된 녹취 그 시점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됐다. 심야 폭언 녹취도 또 있다. 심야 녹취 폭언 녹취 그때 한번 또 공개가 됐죠. 한밤중에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 기차 체크 안 했다고. 자, 이거 또 거짓말을 낳는 상황이 된 거죠. 거짓말 이렇게 하면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장관은커녕. 이거 외에도 지금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죠.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그때 저도 한번 소개를 들었는데, 이것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막 질문을 했습니다. 실컷 이제 난도질을 하고, 어차피 난도를 이거 해도 전부 다 우파 진영에 있을 때 했던 거니까, 이재명도 같은 생각을 이야기했죠. 아무리 난도질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막 오늘 달려들어서 한 거죠. 처음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여기저기 자기 지역구의 이혜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여기저기 현수막을 막 걸었죠. 현수막을 걸어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을 막 걸었는데 그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홍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혜원이 후보로 지명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향할 때까지, 전향하기 전까지 지역구에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놓고는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이제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느냐. 기본적인,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또 변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박홍근이, 기본적인 판단 능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720조 국가 예산을 다스리는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이 질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혜원이 그거요. 현수막은 나하고 같이 일하던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현수막은 국민의힘에서 내려와서 다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당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국장이 다 알아서 한다. 나는 몰랐다. 그런데 뉴데일리가 그 시점에 그때 서울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을 했죠. 그 시점에 그 당협위원회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방 대화 내역을 입수했답니다. 그 현수막을 다는 시점에. 거기 보면은 이혜원이 이 채팅방을 주도를 하면서 이 현수막을 다는 데 대해서 일일이 다 관여를 했다. 심지어 현수막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넣을지, 로고로 넣을지, 당 이름을 넣을지, 로고를 넣을지, 이것도 다 이혜원이 결정을 하고, 일일이 자기가 다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해놓고는. 글씨체는 이걸로 해야 돼. 그게 단톡방에 남아있는데, 나는 그거 관여 안 했어요. 사무국장이 한 거야. 이것도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정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거짓말 한 것만 해도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살자고 남편이 교수로 있고 아들들이 나온 연세대학교에 불을 질렀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혜훈이 장남이 국위 선양자로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다. 시아버지가 청조 근정 훈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입학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국회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장남이 다자녀 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을 했다. 근데 연세대 경제학과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는 이혜원의 남편,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국위 선양자 시아버지의 아들,
김태호 의원, 울산의 김태호 의원 고인이 됐죠. 아들 김영세 교수가 있는 경제학과, 연세대 경제학과에 그 장남이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장남이 다자녀 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 그런데 다자녀 이제 세자녀 가구라서 어떤 특례를 받아서 입학을 했다. 그거 했는데 이게 언론이 찾아보니까는 이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대는 다자녀 전형 자체가 없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 차남이 그렇게 입학을 했고 차남도 또 다자녀 가구로 입학을 했고 장남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기여자 전형 국위 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인다. 자기 아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왜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저것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장남과 차남하고 헷갈렸다. 차남이 다자녀 가구 특례로 입학을 했고 장남은 국위 선양자로 입학을 했다. 자, 국위 선양자가 왜 국위 선양자냐? 이해훈의 시아버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난 울산의 김태호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꾸 했는데 지금 있는 김태호 의원하고 이제 동명이인이고 김태호 의원이 그때 그 보수당의 사무총장도 하고 내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그래서 이 내무부 장관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 장관들이 장관을 그만두면은 간행적으로 훈장을 받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훈장을 받아서 연세대에 특혜 입학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입학시켰다는 말이냐고 하니까 이혜원이 국위 선양자의 연세대 기준은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다. 시부께서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아버지죠.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국회의원 됐다고 애들 대학 그냥 가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 그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형조 근정 훈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돼서 대학을 들어갔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일 뿐 아니라 교무처 부처장을 했네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당장 수사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대에서 그런 그 입학 규정이 있는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해놓고 훈장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훈장 받은 게 아니죠.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은 걸 왜 손자가 그걸 적용을 받습니까? 그거 사실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훈은 장남 입학이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시아버지가 수훈한 홍조 훈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 뭐냐? 헌법 11조 3항에 나옵니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훈장이 개인의 명예이지 이것을 자녀나 손자녀에게까지 특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 효력은 수훈자 개인에게 한정이 되는 거죠. 한정이 되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대학 입학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부의 훈장을 근거로 손자가 국위 선양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면은 제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유혹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에 착수하라. 정말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다면은 이런 지금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그 거짓말, 자기가 어디 장관 자리 한번 하려고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연세대도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학생이 입학을 했는지
연세대에 설명도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늘 이런 뭐 비리 의혹 이런 것들뿐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도 이 자리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리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뭐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이혜원이 2024년에 불과 1년여 전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그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나라 빚 줄였다.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확장 재정에 반대하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주의자였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재정을 확대하는 게 맞다. 1년여 만에 그 상황이 뭐가 그렇게 달라져? 이재명의 생각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죠. 양곡법 그때 반대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송미령인가요? 바로 자기 장관 유임시킨다니까는 양곡법에 찬성을 해버리는 똑같은 겁니다. 거의 뭐 자리를 위해서 영혼까지 팔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그대로 다 노출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선택을 하겠죠.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하면은 또 장관을 시켜서 포퓰리즘 예산 무조건 다 짜오도록 할 것이고, 이제 용도 표기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헌신책처럼 버리겠죠. 어느 쪽이든 정말 염장 지르는, 국민들 염장 지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하루 종일 전파를 탔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그저께 기자회견처럼 참 대단한 전파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